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출판계와 서점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서점계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철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 들으시고 좀 어떠셨어요? 상당히 뿌듯했죠. 저는 3권밖에 안 봤어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근데 한강 작가 작품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읽어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예. 저희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2016년에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를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도서로 선정을 해서. 네. 작가를 모시고 이제 북토크도 하고 시민들한테 책도 나눠주고 해서 희망의 책 선정위원들이 책을 선정하는 안목이 있다. 이걸 증명해줘서 더 기뻤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노벨상을 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예. 정말 국가적 저는 경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 문체부 장관이라면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는 날을 국경일로 정하는 일 저는 추진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10월 11일 문학의 날로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이제 전 국민이 책 한 권 사서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진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한강 신드롬이 불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강 작가 책 판매가 100만 부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지역 서점에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 전해지고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팔렸고요. 지역 서점들은 책이 없어서 못 팔았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 네. 서점 조합에 의하면은 교보문고가 지역 서점에 책을 공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도서관 내 대출 순위도 급상승을 했고 서가에 책이 없어서 대출 신청이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모처럼 이런 부러운 서점가 특수가 인터넷 서점과 일부 대형 서점 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예, 예. 출판사에게 지역 서점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시정 원리에 내맡겨진 서적 유통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소량 판매하는 지역 서점들한테 판매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 아무래도 팔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지금 또 이제 이사장님께서 직접 짚어주신 내용이 유통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지역 서점에 네. 책을 이제 전달받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 서점에도 좀 훈풍이 불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해봤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지역 서점의 경영난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지역 형토 서점인 계룡문고가 또 문을 닫기도 했고 최근에 또 예. 현재 지역 서점계의 가장 큰 어려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독자들 수도 독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제 독서 관련 예산들을 대폭 삭감을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어쨌든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면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중소출판사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 정가제가 도입됐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정가제가 되면서 이제 출판사도 늘고 독립서점도 사실 많이 증가했어요. 네. 근데 이게 반쪽짜리 도서 정가제라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서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공급률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대형 서점에는 50 내지 60% 이 정도인데 반해서 중소형 서점은 70 내지 80% 공급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책을 예. 인터넷 서점은 5,000원에 사서 10% 할인을 해서 9,000원에 팔아도 4,000원이 남는데 네. 동네 서점은 7,000원에 사다가 정가대로 10,000원을 받아도 3,000원밖에 안 남는 이런 구조인 거죠. 네. 이게 사실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자본력이 큰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형 서점이나 지역 서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도서정가제 이후에 이렇게 그 공급률의 차이를 보인다는 거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게 대형 서점과 중소형 서점의 차이가 있었군요. 예, 예. 그렇군요. 이게 그걸 정부에서 사실 이런 걸 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 프랑스 예를 들면은 네. 그 거기는 서점을 열 때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무이자로 한 10억 정도를 대출해 주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그 반 아마존법 이런 거를 실행을 해서 오프라인 서점에서만 정가의 5% 이내로 할인해 줄 수 있고 무료 배송을 허용을 하고 온라인 서점에서는 일체 할인을 금지하고 배송비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정책은 펴야 지역 서점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정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프랑스 안을 이제 좀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지역 서점 관련 예산도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가 독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강 작가가 그 노벨상을 타니까 거기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서 전국 규모의 뭐 문학 축제를 연다 이런 발표를 그 유인촌 장관이 하더라고요. 책 안 읽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마 축제인 것 같은데 제가 20년 넘게 독서 운동을 하면서 여러 번 축제를 다녀봤고 또 직접 그 축제를 열어보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책 축제는 정말 일회성 쇼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작년부터 책 축제를 중단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단발성 그 쇼보다는 도서관이나 동네 서점을 좀 활성화시켜주고 독서 동아리를 지원해서 시민들이 1년 내내 독서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 대전시만 봐도 독서 문화 정책 보면은 지역 서점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나 뭐 북콘서트를 열어주고 그다음 경영 컨설팅 이런 걸 지원하는 그 서점 지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해마다 줄다가 내년에는 아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희망의 책 대전본부 예산도 2007년부터 네. 17년 동안 진행해오던 그 여러 독서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상황에서 서점들이 살아남는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인근에 뭐 저기 세종시만 해도 독서 예산을 뭐 오히려 늘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군산의 경우에도 서점 투어를 뭐 관광 상품으로 출시해서 그 히트를 친 사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청주시도 되게 독서에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보고 이렇게 뭐 영시축제 뭐 이런 거 열면서 우리 독서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지금 보면 어쨌든 K 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진 이 시기에 뭔가 우리 그 대전시 그리고 뭐 세종, 충남 비롯해서 지역에서도 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열어서 그래도 조금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서점들도 저는 그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만 아니라 이제 뭔가 책 관련 북토크라든가 네. 책 관련 뭐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주관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서점을 편하게 찾아와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뭐 사랑방고실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희망의 책 본부에서 2016년에 그 한강 작가 초청해서 북토크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상황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뭐 사실 저도 그 책 읽으면서 네. 되게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책 읽기가 쉽지는 않은 책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시민들이 그냥 아마 이렇게 서점에 가서 선뜻 구매하기에는 쉽지 않은 책인데 어쨌든 대전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책을 많이 나눠주고 같이 북토크도 열어주고 뭐 북콘서트 이런 걸 열어주니까 그런 책이 있었어 그러면서 와서 읽어보고는 이제 사가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권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모든 것을 다 관한테 맡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이 좀 그런 독서 활동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좀 늘려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관심 없던 책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아픔을 나눠야 될 이런 좋은 책들을 그렇게 많이 널리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가분들을 직접 이렇게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 좀 일반인들이 쉽게 어디서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까요? 뭐 어디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좀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지금 페이스북에 네. 저기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우리 대전에서 열리는 모든 책 행사는 다 포스팅이 됩니다. 그럼 이제 SNS를 통해서. 네. 예. 그리고 희망의 책 대전본부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계속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곳이라도 독서 동아리나 이런 데 가입을 하면 그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북토크가 일어나는지 또 뭐 축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아무래도. 네. 대전에도 그렇게 독서 동아리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저희 잘 모르고 있어서.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을까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한번 저 독서 동아리들만 모여라 해가지고 한번 포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접한 정보만으로도 한 35개가 모였고요. 근데 작년, 재작년 동에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이제 대전시 예산 받아가지고 예.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등록한 독서 동아리가 7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숨어 있는 독서 동아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숨어서 그냥 책 읽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이라도 대전시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독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산을 다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희망의 책 대전본부가 자체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서인구 지켜내는 근본적인 방안부터 좀 모색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에 이런 열풍들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변 확대를 위한 대안이라고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게 정부 관련한 지자체장들이 독서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문화상품이거든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이 물리적 제품, 이게 소비재가 아니라 이거를 문화상품으로 봐야 이 정책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품 같이 종이와 인쇄, 잉크가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의 가치를 정하는 게. 문화 콘텐츠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를 좀 안다면 이게 독서 유통 구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이걸 시장 경제 원리에 내맡기면은 문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 가운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문화 상품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문화 상품 보호하는 정책이 많고요. 그리고 이걸 국민들한테 문화 상품 소비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비례해서 적어도 독서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만 성장시킨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 문화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이것도 좋은데요. 예. 그런 예산의 10%만 독서에 쓰더라도 독서 문화 활동에 쓰더라도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독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그렇죠. 그 동네 서점도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르고 네. 그 도서관에 좀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책을 갖고 토론하는 그런 게 여기저기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10월 18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